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방금 백화점에서 뭘 샀길래 200만원, 50만원, 하루에 250만원을 긁어? 내가 진짜 말할 힘도 없다. 왜 그래? 뭔데? 무슨 일인데? 어머님 때문이지 뭐. 우리 엄마? 그래, 어머님 옛날부터 가방 하나 있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 그걸 왜 당신이 사드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내가 그걸 왜 결제를 했을까? 진짜 나도 이해 못하겠네. 또 우리 엄마가 억지로 사달라고 했구나? 아까 당신 출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아기 옷 사야 되지 않냐고 백화점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새이 옷 사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내가 등신이다 등신이야.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당했어. 미안해. 다시는 당신 불러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것도 딱 그때뿐이지. 진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럼 200만원은 엄마 가방이고 나머지 50만원으로 새 옷도 당신이 산 거야? 새이 옷? 아니 한 개도 못 샀어. 어머님이 오늘 날 잡고 오셨더라. 아동복 코너는 구경도 못했고 어머님 바지에 블라우스까지 싹 다 맞춰가셨어. 금요일이라 사람도 많고 어머님이 대놓고 며느리가 사주는 거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것까지 내가 다 계산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 좀 제대로 해봐. 세상에 아들 부부한테 빨대 꽂으려고 드는 부모가 어디 있냐? 생각해보니 형님네한테는 그런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형은 형편이 안 좋잖아. 엄마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겠지. 그러는 우리는 대기업 다녀서? 당신 대학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고 혼자 공부하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없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한 푼 보태준 것도 없고. 내가 당신이랑 처갓집에 더 잘할게. 진짜 미안해. 엄마한테는 다신 당신 불러내서 뭐 사달라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야. 알겠어. 시댁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건 결혼 전부터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장남 구실 못하고 시아버님은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니시기 바빴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건데 집안에 멀쩡히 사는 가족이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 대놓고 손을 벌리시더라고요. 둘째야 바쁘니? 내가 진짜 염치가 없는 소리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냐. 너희 아버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신용불량자라니. 그 양반이 식구들 몰래 카드 돌려막기를 했나 봐. 반년 전부터 카드론으로 대출도 받고 난리가 났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더라고. 딱 너희가 2천만 원만 보태줘라. 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좋다는 거야? 어머님,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제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그이가 한번 갚아드렸다면서요. 그건 말 그대로 너희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너가 우리 집안 들어온 뒤로는 처음 이야기하는 거잖냐. 이번에는 아주버님한테 부탁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못 해드려요. 걔네가 돈이 어딨냐? 지금 사는 집도 걔들은 전세잖아. 너네는 작년에 새 집도 샀고. 우리는 겨우 반지하 빌라 살고 있는데 가장 살만한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제 말이요. 반지하 빌라 사시면서 왜 그렇게 씀씀이가 크세요? 아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너 지금 우리가 반지하 산다고 무시하는 거지?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됐다. 너한테 이야기한 것부터가 내 실수지? 그냥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할 거다. 그이도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내 아들은 효자야. 너랑 같은 줄 알아? 절대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너 혼자 번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유세를 떨어?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맘대로 하세요. 이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손으로 직접 쫓아냈어야 했어.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남편에게 직접 돈을 달라 했고 다행히도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 말이라면 꼼짝 못했거든요. 결국 이번 아버님 카드빚 이야기는 끝까지 모른 척했고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당신이 이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진짜 오래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어머님 얼마 전에 카드빚 생겼다면서 2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 그 이야긴 그때 끝났잖아. 안 드리기로 했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그때 돈 이야기 거절한 이후로는 나한테도 연락 잘 안 하시니까. 두 분 지금 마카오에 있대. 뭐 마카오? 마카오는 무슨 돈으로 가셨대? 나야 모르지. 제주도나 동남아도 아니고 하고 많은 여행지 중에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마카오를 가셨을까? 두 분 모두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근데 마카오 여행 갔다는 소리는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형님이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내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한테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냐고 지난주부터 마카오에 계신데 예전에 카드론 2천만 원을 아주버님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갚아주셨다던데 이번에 또 마카오에서 카드 긁으며 놀고 계신 것 같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면목이 없다. 이제는 미안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또 몇 달 뒤에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실 거야. 이제는 아주버님네도 한계라는데 그땐 어쩔 건데? 당신이 이젠 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랑 우리 딸이야? 아니면 당신 부모가 먼저야? 선택해야 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도 요즘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젠 결심을 해야 할 것 같네. 저희가 돈을 안 갚아주니 결국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부탁해서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두 분이 펑펑 돈을 써대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다행히 남편에게 좋은 제의가 들어왔고 저도 고민 끝에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니. 당장 이민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2년 근무 나가는 거예요. 5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미국 생활 마음에 들면 아예 눌러앉아 살 수도 있죠. 그래, 큰 회사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랑 인연 끊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대체? 저희 미국 가면 당연히 연락처도 다 바꾸고 한국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 거예요. 새 마음으로 미국에서 새 인생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저희 연락처는 뭔지 묻지 말아주세요. 알려드릴 생각도 없지만요. 너가 지금 멀쩡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겠다 이거냐? 제가 미국 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직접 결정한 거지. 너가 뒤에서 내 아들 부채질했겠지. 착한 둘째가 부모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겠어? 저나 그이나 어머님께서 카드빚으로 마카오 놀러 가신 거 보고 학을 뗐어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니들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어머님 카드빚인데 그게 저희 돈인지 아주버님 돈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드릴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저희한테 뭔가 바라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이라 짐 싸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손녀딸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살아? 얘 둘째야, 내 말 듣고 있니?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미국에 들어온 지 반년 정도 지났네요. 영어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많이 적응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시부모를 비롯해 많은 주변 사람들 경조사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왔더니 오롯이 저희 세 식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편도 최소 5년은 미국에서 지낼 생각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주권 프로그램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시부모님 생각만 하면 숨이 다시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사고치는 시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다신 저희 인생에 태클 걸 일 없을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여요.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다음 달에 엄마 생일 있는 거 알지? 적당한 걸로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 나는 알다시피 돈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사고 우리 반반씩 보탰다고 말씀드려. 오빠도 내년이면 이제 30인데 언제까지 시험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이제 포기하고 적당한 곳에 취업하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나는 될 때까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진짜 오빠도 너무 이기적이다. 엄마는 벌써부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야. 나 혼자서 어떻게 온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라고. 나는 시집도 안 가? 시집은 너 돈으로 가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몸만 가면 그만이야. 시끄러워. 나는 공부하러 갈 거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 공부는 무슨 공부? 독서실 안 가고 맨날 PC방만 가는 거 다 알아. 엄마한테 말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 저는 집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이천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받는 제 연봉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천은 넘고 1억은 채 안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너스랑 성과급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장인 치고 절대 적은 돈 아니라 생각하고 주변 또래의 제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는 고졸학력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제가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오빠는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첫 취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셨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엄마가 월급을 전부 맡아서 관리해준다 하시더라고요. 멋모르고 월급 통장 그대로 가져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직장 선배 언니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너 시집 갈 때 되면 돈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 얘기해줘서 6개월 만에 제 월급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엄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하냐면서 화를 내셨지만 실제로 6개월치 월급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뺏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 뒤로도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 하셨고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살고 있었죠. 너는 월급도 안 오르니? 벌써 몇 년째 보내는 돈이 그대로야? 너네 회사 돈 잘 번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왜 돈 올랐다는 얘기가 없어?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내 연봉이 올라? 높은 사람들이나 오르는 거지.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것을 봤나?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네 오빠 공부하는데 학원비라도 너가 나서서 보태줘야 할 거 아냐?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은 장차 나란 일을 하게 될 영웅이밖에 없다. 내일 모레 30인데 아직까지 구급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 못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긴 뭘 일으켜? 엄마도 오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고 이젠 적당한 직장 구하라고 해. 얘가 오빠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가 공순이 하면서 돈 좀 번다고 오빠를 무시하냐? 내가 언제 또 무시했다고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엄마 통장으로 30만 원만 더 보내. 요즘 네 오빠가 날도 더운데 공부만 해서 그런가? 비실비실 하더라.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이던지 해야지. 매번 이런 식이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벌어서 용돈까지 드려봤자 엄마 아빠한테는 그저 부끄러운 공순이 딸이었고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아봤자 집에서 용돈 더 달라는 소리 말고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초반에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오빠한테도 용돈 보내주면서 집안의 효녀가 된 기분으로 살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놓으라 닥달해대는 가족들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범함보다는 조금 못 사는 수준의 집이었고 부모님들의 재산이라고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살아온 좁고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저는 애초에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 자기들 먹여 살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어져 오던 부모님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2년 만난 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 거야.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결혼 승낙만 해줘.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하여간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다니까. 애초에 엄마한테는 오빠 생각밖에 없잖아.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알아서 살게. 얘 좀 봐. 누가 보면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다.
어떤 논팽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생활비는 매달 보내줘야 한다? 결혼하면 남편이랑 돈 관리 같이 할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 그냥 기본 용돈 정도로 30만 원쯤 생각하고 있어. 뭐? 30? 그걸로 뭐 하라고? 과자 사 먹으라고? 그딴 푼돈 주면서 생색낼 바에야 그냥 호적에서 파줄게. 남자친구고 뭐고 간에 데려올 필요도 없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내면 딸 자격도 없는 거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결혼 비용을 보태달랬어? 뭘 바라기랬어? 그냥 딸이 결혼한다는데 기분 좋게 축하해주면 안 돼. 너가 먼저 우리를 개밥그릇 취급하는데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이야? 네 결혼식에 우리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결혼하던지 맘대로 해. 그게 싫으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보내. 그 돈으로 네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빠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엄마는 오빠가 장가 간다고 해도 이럴 거야. 야, 영웅이 장가 갈 때는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아들이랑 딸이랑 갔냐? 너는 시집 가면 그쪽 집안 식구잖아.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 나는 한 푼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오빠는 집 팔아서 밀어준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보낸 돈이 얼만데. 누가 들으면 너가 우리 집 식구들 싹 다 먹여 살린 줄 알겠다?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했으면 당연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거지. 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너는 결국 딸이야. 시집 가면 끝이지. 대체 뭘 더 바라니 너는? 알겠어. 시집 가버리면 끝이니까. 난 이제 엄마 딸 안 할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마. 하여간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아 저리 못 데쳐먹었어? 우리 식구 싹 다 안 가면 너네 시댁에서 참 좋아라 하시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마. 가족도 아닌 남한테 내가 왜 돈을 줘? 이게 미쳤나? 시집 가기 전까지 주던 건 계속 줘야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저희 엄마와 저희 대화 내용의 일부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욕설과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있었지만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저라는 존재는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엄마와 저렇게 대판 싸우고 난 뒤에 아빠한테는 연락 한 번 온 적 없고 오빠라는 인간은 가족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저희 집은 빼버리고 진행합니다. 콩가루 같은 저희 집 사정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사정을 다 들어주신 예비 시부모님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앞으로 결혼하면 너희들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친정 식구들과 인연 끄는 것에 대해 무섭지도 않은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신부 입장할 때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고민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랑 그렇게 싸우고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파버릴 것처럼 하더니 얼마 전 뜬금없이 제 월급날에 전화하셔서 왜 생활비 안 보내냐고 욕을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화내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큰 보류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바로 돈 보내드렸겠지만 이제는 인연 끊겠다고 맘을 먹어서 그런 건지 엄마가 하는 소리가 완전 남의 일처럼 들리더라고요. 결국 10,000원짜리 한 장 안 보냈고 엄마도 제 앞길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희 가족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들에게는 저 말고 오빠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식이 아닌 나란 일하는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거지만 잘난 아들이니까 올해는 합격하겠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저 말고 잘난 아들에게 맡겨두고 앞으로 저는 남자친구와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걱정보다는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 오래된 사랑니를 드디어 뽑아낸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